10시 45분 이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양시장 약세 분위기고요. 코스피는 6거래일 만에 약세, 그리고 코스닥은 외국인하고 기관 동반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도 시장에 대한 중요한 힌트, 신호들 읽어보겠습니다. 이종복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이종복입니다. 네, 오늘 뭐 반도체가 약한 가운데 뭐 조선주 쪽, 그리고 에너지 또 원전 또 강하고요. 전기차 이런 부분이 다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평소에 좀 많이 말씀해 주시는 그런 업종이기도 한데요. 오전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무서울 정도죠. 제가 전문가 이토마토에서 지금 15년 정도 하고 있는데 지금처럼 방송한 적이 처음이에요. 아마 이종복을 아는 사람들도 좀 당황스러울 수 있는데 근데 시장이 그렇고 요구사항이 그렇습니다. 우선 먼저 해외시장부터 얘기해 드릴게요. 오늘도 해외시장 약세, 국내장 상대적 양호 제가 이렇게 얘기해 드리는데 어제 여러분들한테 CPI 눈치 보기 한번 해드렸습니다. 근데 보다시피 오늘은 제가 나스닥 지수보다는 종목을 좀 얘기를 한번 해드려볼게요. 요런 행동을 하는 게 한 서너 번째 정도 되죠. 일단은 애플하고 마이크로 쪽은 뭐 여전히 지금 강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스닥 시장도 13,000을 깨지 않고 있는 흐름으로는 보이는데 어제 엔비디아죠.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쪽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다음에 인텔 요런 종목이 오히려 우리나라 반도체 종목 쪽,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쪽은 조금 더 영향을 좀 많이 받는데 인텔이 어제 결국은 저점을 좀 깼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론도 61선, 21선을 갭으로 깬 모습이 조금 기술적으로는 좀 거시기 합니다. 그리고 그토록 강했던 퀄컴이나 그 다음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이런 종목도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는 최근에 엄청나게 강했었어요. 근데 여지없이 주식의 기본입니다. 마주보는 고점을 한 방에 뚫지는 못한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미국 시장의 특히 반도체 섹터의 주식들이 약한 것이 지금 우리나라로 넘어갑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전기전자의 약세를 뭐 주도한다, 선도한다, 뭐 요인을 준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뒷부분에 제가 지수 얘기를 만약에 하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얘기를 해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또다시 에너지 관련주, 전기차도 마찬가지고 사실 요거는 제가 그냥 특징으로 얘기해 드릴게요. 이게 4월 달에 유튜브에서 전기차 한 10대 종목 분석해 줄 때 넘버1으로 얘기했던 주식이었는데 무상증자가 돼 있는 주식입니다. 이 주식이. 최근에 무상증자 물량이 나와서 세게 안 갈 줄 알았는데 이런 거마저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냐면은 그만큼 이쪽 섹터가 좋다는 얘기예요. 이게 펫배터리나 아니면 뭐 양극재 뭐 이런 쪽인데 과거에 시장을 주도했던 에코프로나 뭐 일진머티리얼 요런 종목들은 뭐 뉴스가 나오면서 도태되는 모습이고 그걸 대신 다른 전기차 종목들이 지금 채워주고 있는 어떤 그런 흐름. 그 다음에 에너지 관련주도 현대에너지가 또 올라갑니다. 근데 저는 특색이 있죠. 이런 주식을 사느니 차라리 반도체를 사겠다. 이건 이종복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만큼 이쪽이 역설적으로 너무 세게 간다는 얘기죠. 근데 이쪽이 세게 갈 수밖에 없는 이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종합이 1년 이상 빠졌고 나스닥 시장을 제가 엊그저께 13,300 얼마 수준으로 계산했을 때 그 11,400인가요? 그쪽에서 올라간 퍼센테이지가 거의 17%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나스닥 시장이 꺾인 뒤에 큰 반등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신고가로 갈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반등, 그 다음에 여기 반등,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가는 이 반등, 그 다음에 지금 올라가고 있는 이 반등, 가장 세게 반등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나스닥 시장은 거의 반올림 해가지고 20% 가까이 올라간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시장은 301.8을 300으로 놓고 얘기를 하면 300에서 328이니까 37, 21, 38, 24, 39, 27, 9% 절반 수준밖에 못 왔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절반밖에 못 간 이유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 시가총액 상위 종목, 네이버, 카카오 막 이런 종목들. 그러니까 나스닥은 20% 올라갔는데 우리나라는 절반이라도 따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약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조선주나 철강주나 2차전지나 뭐 이런 쪽의 종목들, 에너지 관련주 포함해서 그런 쪽이 지금 시장을 자리 잡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고, 요 흐름이 제가 봤을 때는 오늘 밤에 나오는 CPI, 그 다음에 8.15 광복절 기준 정도, 그 정도 시점에서는 변화가 될 수도 있지 않냐 정도를 한번 타진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자연재해가 생겼을 때는 그쪽이 움직임이 좋아도 얘기를 안 하는 스타일이지만 그건 이종복의 개인적인 스타일이고 지금은 뭐 전국적으로 방송에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특징주로 장마 관련주, 오늘장은 그런 쪽이 움직임이 좋은 게 특징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네, 소비자 물가지수 7월분은 이제 오늘 저녁 우리 시간으로 9시 30분에 발표 예정이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장 투자 전략으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이게 또 325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벌써 삼성전자를 기준으로 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 시가총액 상위 전기전자 종목을 기준으로 하면 지금 종합은 315에서 310 부근까지 밀려 내려오는 게 정상 지수예요, 여러분. 근데 지금 325란 말입니다. 오늘도 변함이 없어요. 1차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선물 지수를 얘기할 때는 325 지지 체크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는데 어제 여러분들한테 포지션 얘기 한번 해봤죠? 330을 세워놓고 밑으로 때려가지고 뭐 이런저런 얘기 했어요. 속임수 정도로 보인다. 외국인들이 기존에 선물을 많이 사놨으면은 내가 인정을 해주겠는데 기존에 선물을 많이 사지 않은 걸로 속임수로 보인다 정도는 여러분들한테 얘기해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현재 방송하고 있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327도 내가 봤을 때는 물 건너 갈 것 같긴 한데 개인들이 지금 100억 이상이 327이고 지금 외국인들이 325에 이제 이게 4,347백만 원이니까 이게 43억 정도 될 거예요, 아마. 이쪽이 매수가 좀 세게 들어오죠? 근데 기관들은 양매도입니다. 그러니까 기관과 개인 외국인의 어떤 흐름을 봤을 때는 325를 크게 깰 것 같지는 않은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만 놓고 봤을 때 만약에 이들이 풋옵션 322를 살리고 싶다. 그러면 후장에 아마 325가 깨져서 밀려 내려갈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수 단위 322, 320까지도 열어야 돼요. 향후 시장이 움직일 때. 근데 만약에 지속적으로 325를 지지를 하거나 오늘도 325 위로 올려놓고 끝난다. 그거는 저도 모르겠어요. 다만 이들이 그죠? 내일장 어떻게 하는지를 봐가면서 그건 얘기해드려야 되는 거고 밑으로는 뭐 거의 백발백중이니까 이 종목은. 그러니까 그거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보시면은 지금 외국인들이 선물을 오늘은 또 8천억을 때리고 있죠? 이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그러니까 지수가 왜 미국장이 나스닥 시장이 20% 가까이 급등을 했는데도 우리가 10%도 못 올라갔느냐? 이미 외국인들이 지금까지 주식을 줄기차게 팔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 상태에서 선물도 같이 팔고 있었는데 주식이야 뭐 어차피 에너지 관련주나 조선주나 뭐 이런 쪽의 종목들을 사게 되면은 매수로 잡히긴 잡힌단 말입니다. 그러면 선물도 세게 들어왔어야 지수를 세게 볼 수 있거나 지수가 좀 강력하게 갈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건데 선물을 세게 들어오지 않으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속된 말로 이게 방송 용어는 좀 그렇지만은 장난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종합의 어떤 흐름은 이 시간에 제가 지속적으로 얘기 드리지만 이 종목은 지수보다는 종목이라는 얘기만 해줬고 여러분들한테 에너지 관련주 쪽이 지금 6월달 폭락할 때도 에너지 관련주를 얘기했죠. 아까 얘기한 게 그 부분인데 특정 섹터를 2달 이상 좋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15년 동안. 근데 지금 어쩔 수 없이 반도체가 약해. 그럼 갈 게 없죠, 여러분. 거기에 인플레이션 이슈 부각시켜놨고
인플레이션법 얘기하면서 제대로 이걸 건진 거죠. 그러니까 계속 시세 부침이 나오는데 추격 매수는 저는 반대 의견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정상적으로는 318 내지 315 정도의 지수는 와야 될 것 같은데 에너지 관련주, 조선주 이쪽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쉽게 내려오지 않는다. 그렇다면은 에너지 관련주, 조선주, 기타 종목들이 뭐 어느 정도 조정을 받는 타이밍이 왔을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반등을 주지 못하고 그쪽이 지속적으로 지금처럼 비리비리하다. 그러면 종합은 320을 한 번은 살짝 깨는 게 맞지 않나. 요 정도로 여러분들한테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종목 얘기를 좀 지금부터는 한번 해드릴게요. 시간이 3분밖에 안 남았네. 자, 우선 제가 풍력 에너지나 뭐 이런 쪽은 지속적으로 많이 얘기했으니까 제가 어제 얘기했던 동성화인텍하고 한국화본 갖고 얘기해 드릴게요. 이쪽 종목이 지수가 종합이 320을 안 깨는 흐름이거나 318 정도까지밖에 안 빠지는 어떤 그런 흐름일 때는 수익의 폭이 기대가 되는 쪽, 이쪽이. 그 다음에 동국이서부터 이쪽으로 동국이는 이제 조금 이격을 좁혔으니까 움직임이 조금은 더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이렇게 떠 있는 종목보다는 이제 치고 가는 쪽이 여러분들한테는 순환매, 지금은 동종 섹터 순환매 때문에 이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이쪽이 아마도 여러분들한테는 수익이 좀 날 것 같고, 이쪽이. 그 다음에 전기차 섹터도 포스코 케미칼이었죠. 어제 얘기했듯이 이것은 이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어저께 기준 양봉이 깨지면 조금 조정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보되 지지하면서 움직일 때는 신고가 한번 타진 정도 16만원, 17만원 쪽 대신 그쪽으로 갈 때 매도입니다. 그거 보고 현재가에 사는 건 아니죠. 그런 전략 놓으면 되는 거고 코스모 쪽은 무상증자 물량 때문에 제가 얘기를 안 했는데 기술적으로는 추가 상승형으로 보이고요. 상대적으로 대보마그네, 그 다음에 대주전자 이런 후발주들이 만약에 전기차 섹터가 움직임이 좋을 때는 괜찮을 것 같은데 저는 대보마그네도 좋게 얘기하는 주식 중에 하나고 여러분들한테는 이번에는 상신 EDP 정도를 얘기해드렸는데 한번 꾸준히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에너지 관련주에 다시 돌아와서 현대에너지 한화솔루션도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43,000원, 42,000원, 42,500원 정도까지는 흔들릴 수 있어도 이런 게 이제 한 5만 원 돌파 시도 정도는 열려 있다라고 보는 거죠. 태양광이 워낙 세니까. 대신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 종목은 태양광도 좋지만 일렉트릭을 좋게 얘기했죠, 여러분. LS 일렉 이런 주식이 이제 순환 매각 지속적으로 나올 때는 55,000원 정도를 지지로 바탕으로 이건 이제 종합이 320을 깼을 경우를 대비해서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한 65,000원 수준 정도?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이제 추가 강세 전략. 이런 것은 움직임이 좋은 종목의 추가 강세 전략이라고 하는 거고, 아까 조선 기자재나 이쪽을 얘기해 드린 것은 동종 섹터의 순환매 전략. 그러니까 상신 EDP, 그 다음에 대보마그네, 그 다음에 동성화인텍, 한국카본 이런 종목은 동종 섹터 순환매 전략을 얘기한 거고 그런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감안을 해서 들어보세요. 그리고 하나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다른 쪽은 모르겠으나 반도체 섹터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수 조정받을 때 관심 가지라고 했던 콕 집어서 얘기한 주식 중에 SFA는 밀리지도 않죠. 이것도 아마 반도체 섹터가 좀 밀리고 그러면 4만원 초반 수준으로는 밀릴 수 있어요. 그 자리가 매수 가격. 그 다음에 워닝 머티리얼이 뭐 흔들려도 그죠? 전저점 지지를 바탕으로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쪽이 최근에 얘기한 것 중에는 안 빠졌는데 뭐 다른 IT 빠진 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흐름 양호한 거죠. 그리고 마지막 비료주 정도는 한 번 정도는 기사에 의해서 순환매 정도가 나올 수 있지 않냐 정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종복입니다. 네.
자, 시장 분위기는 특별히 개선되지는 않고 있고요. 코스피 시장에서 기관의 수급만 좀 방향성이 애매합니다. 자,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장도 토마토TV와 함께 힘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